네, 이번에는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북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하는 수다쟁이 수학자라는 제목의 책을 만나볼 텐데요. 수학이라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서는 수학 이야기를 얼마나 쉽고 재밌게 들려줄지 궁금합니다. 저자이신 박현정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눈하는 수다쟁이 수학자. 책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말이 없는 여자의 루리가 동생인 크리와 함께 친구인 뿅이를 구하러 개미 왕국으로 떠나기까지, 그리고 또 그곳에서 겪는 흥미로운 모험을 다루는 환타지 동화예요. 어느 날 친구인 뿅이가 사라져서 루리는 동생과 함께 개미 왕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개미 귀신들이 평화로운 개미 도용 왕국을 개미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입체 도용으로 성을 짓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루리의 행동이나 말을 근거로 그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그 수학적 개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참 재미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수학을 동화로 읽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동화보다는 문제집이 더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문제집은 수학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학 동화는 단지 개념학습만이 아니라 수학적 호기심 유발이나 수학적 상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부분 수학이라고 하면 어렵다 또는 싫다라는 기억을 떠올립니다. 수학의 특징 중 하나가 추상성이고 또 복잡한 계산을 피할 수 없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분일 뿐입니다. 멋지게 수영을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도 그 방법을 익혀야 하듯이 수학도 익혀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수학에 대한 다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와 같다는 은유적 표현이 문학에서 가능하듯이 수학에서도 마음껏 상상을 그려나가면서 수학적 개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수학으로 상상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지 궁금한데요. 기원전 과학자, 수학자, 그리고 철학자들도 모두 자연과 수학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자연이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이죠. 따라서 수학으로 세상을 표현하고 상상하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상상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배우고 있는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예를 만들어 보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혼자 하는 것이 어려우면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나 사진, 그림, 물건이나 수학적 개념을 거기서 찾아보고 그것으로 다른 이야기나 형태를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눈하는 수다쟁이 수학자의 경우에서라면 루리가 하는 상상을 읽고 또 그 안에서 수학 개념을 찾아보는 거죠. 네, 책에서 시도한 아무래도 이런 수학적인 상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구상에 처음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한 이래 수십억 년 동안 한 번도 똑같은 모양의 눈송이가 내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지키는 것은 육각기둥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결국 눈의 결정은 기하학의 감시체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육각기둥으로 루리의 모험 속에 구체화된 상상은 개미집입니다. 저는 눈의 결정이 아닌 개미 왕국에서 필요로 하는 집의 형태로 상상을 했습니다. 정육각형은 같은 둘레로 만들 수 있는 다각형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또한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도형이죠. 바로 이러한 조건으로 개미 귀신으로부터 개미 왕국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성의 모양으로 상상한 것입니다. 이런 루리의 경험이 이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상상의 본보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많은 학생과 또 학부모들이 참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첩경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수학 언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수학 언어라고 하면 수학 기호나 문자, 또 영어 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수학적 용어 등을 이해하고 공식의 원리를 이해한 뒤에 다양한 문제나 상황을 만들어 보고 직접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 능력은
신장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연산이나 개념에 대한 설명 등은 연습과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수학적 개념이나 공식을 무조건 외우거나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고 또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수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풀고 생각하고 틀린 경우 왜 틀렸는지 생각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3, 4학년 이상에서는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수학적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경우일 수도 있고 또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성의 과정을 가져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대학에서 수학 교육 방법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네. 학생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학교 수학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 수학에서 다뤄지는 수학을 이해하고 또 연구하는 과정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사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교사로서 추측하고 또 추측을 수업에 다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이런 걸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오개념을 가질 수 있는지 또 학생들은 어떤 사고를 하게 되는지 교사들은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다른 수학 동화를 쓰실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네, 사실 작년부터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동화랑 또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교과서 형식의 개념서 그리고 통합적 교과 관점의 수학 동화를 저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개념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를 질문을 가지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수학을 제안하는 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자연스럽게 수학의 개념을 익히고 더욱더 수학과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